어떤 책은 정보를 담기 위해, 또 어떤 책은 단순한 즐거움을 주기 위해 쓰인다. 그러나 때로는 정체불명의 책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다. 저자도 제목도 출처도 없이 조용히 등장하지만 반한 메시지를 내포한 채 우리 앞에 나타난다. 20세기 말 중국 남부의 오래된 골동 서점에서 정체불명의 얀키지 한 장이 발견되었다. 희미하게 번진 먹글씨, 표지도 제목도 없이 바랜 문장들만이 고요하게 존재감을 드러냈다. 누구의 손에서 쓰였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의 말들은 시간이 흐르며 하나둘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현재 이 문서는 청화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문서에 담긴 미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한 구절이다. 그것은 더 이상 상상의 영역이 아니며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025년을 정확히 전향하고 있다. 이 문서는 한반도가 하나로 합쳐지는 날 중국의 길은 막히고 세계의 흐름은 극동에서 재개될 것이다. 라고 단언한다. 직설적이고도 섬뜩한 만큼 간결한 이 문장은 여러 차례 반복되며 세계사적 전환점의 도래를 암시한다. 발견 당시 이 얀키지는 먼지만 쌓인 고서로 무시되었지만 2020년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첫 예언이 적중한 것이다. 하늘이 닫히고 시장이 멈추며 사람들은 집 밖을 나설 수 없게 되리라는 구절이 현실이 되었다. 전 세계는 중국에서 시작된 팬데믹으로 얼어붙었고 그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후부터 사람들은 이 문서에 경외심을 품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의 급부상, 무인화된 시장, 디지털 경제의 확산, 언론 통제와 말의 억압까지 모든 것이 이미 예측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2025년 이후에 대한 예고는 한반도의 통일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세계 질서의 재편이 그로부터 촉발될 수 있다는 암시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거대한 권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닌 깊은 뿌리와 조용한 통찰을 품은 땅이 있다. 외형적 간대함은 없지만 시대를 관통한 지혜가 켜켜이 쌓여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그 조용한 땅이 하나가 되는 순간 세계는 방향을 틀기 시작한다. 이 문서는 전쟁이나 충돌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물 흐르듯 일어나는 거대한 에너지의 재편을 언급한다. 서쪽에서 불어오던 지류가 사라지고 동반에서 새로운 바람이 분다. 이는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오래된 얀키지는 이렇게 말한다. 무너지는 것은 표면의 힘이고 태어나는 것은 중심의 진동이다. 오래된 세계화 속도, 매형, 경쟁의 기초에 있었다면 새로운 시대는 신뢰와 일관성, 그리고 조화 속에서 시작된다는 예언이다. 그래서 많은 시선이 2025년의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이해는 전환의 순간이다. 오래도록 나뉘었던 민족의 내면이 통합의 문을 연다. 그 순간 세계는 다시 자문하게 된다. 진짜 힘이란 무엇인가? 청화 비전은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지만 한 가지를 강조한다. 힘은 가장 크게 소리치는 자에게 있지 않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있다. 이 문서는 기술의 진보나 제국의 위험을 칭송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이 잊어버린 어떤 본질을 일깨운다. 말과 행동이 하나일 때 생기는 신뢰, 고통을 지혜로 품는 태도, 그리고 결코 팔지도 꺾이지도 않는 자세,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민족이 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회의적이다. 우연일 뿐이라고 치부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감지할 수 없는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반영없는 바람 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질문되기 시작했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지혜란 무엇인가? 이 문서는 한국을 그런 질문이 다시 피어나는 땅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대답한다. 진짜 지도자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다. 세상이 흔들릴 때에도 길을 잃지 않는 이들. 그렇게 청화 비전은 고대의 유물에서
동시대를 해석하고 예견하는 놀라운 문서로 구원했다. 긴 시간 동안 강대국의 무대 뒤편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반도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을 품기 시작했다. 수십 년 전 기록된 이 얀피지의 문장들 속에는 이미 그 모든 징후가 담겨 있었다. 그 누구의 이름도 없이 조용히 등장한 이 문서는 역사와 시간 사이에서 천천히 떠오른다. 처음엔 무시되었지만 놀라운 정확도로 실현되는 구절들이 속속 나타나며 학자들과 사상가들은 한 줄 한 줄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단순한 시가 아니라 각각의 문장이 신호였다. 시간, 장소, 사건을 정확히 예고하며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기록이 되었다. 2020년은 첫 번째 중대한 경국점이었다. 문서는 하늘이 닫히고 숨조차 제한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암시했다. 그리고 붉은 도시에서 시작된 순수한 미협이 세계를 정지시킬 것이라 말했다. 이 정보는 현실이 되었다. 중국에서 발생한 팬데믹은 전 세계의 일상과 체계를 뒤흔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얀피지는 단순한 정보를 넘어 해마다 벌어질 커다란 변화들을 하나하나 묘사하기 시작했다. 2021년 스스로 판단하는 기계가 나타나고 2022년 인간 없는 정제 시스템이 출현하며 2023년 말이 통제되고 표현이 억압받는 시대로 들어서며 2024년 보이지 않는 가나짐이 제국의 기초를 뒤흔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독자들이 가장 깊은 충격을 받은 지점은 따로 있었다. 문서의 초점이 바뀌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 중심이 중국의 선승과 미지에서 한반도의 전환으로 이동하는 순간이었다. 문서는 한반도를 더 이상 주변적인 존재로 그리지 않는다. 오히려 변화의 진원지로 묘사한다. 전통적인 심리나 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깊이, 역사를 꿰뚫는 정함의 지역, 고요한 일관성으로 인해 세상의 중심으로 부산한다고 전한다. 얀피지는 통일을 단순한 국경선 통합이 아닌 시대의 리셋, 지각의 전환, 새로운 진동의 시작으로 설명한다. 하나가 되는 순간 오래된 상처는 회복되고 그 치유의 진동은 전 세계에 퍼지게 된다는 것이다. 문서는 또한 강대국들이 기술과 자본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애쓰는 동안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망각하고 있다고 전도한다. 한국은 그러한 진실성의 상징으로 그려진다. 분단된 채로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고통을 겪으며 본질을 지켜낸다. 사람들은 잊었지만 스스로를 결코 잊지 않은 민족. 문서는 이러한 태도가 결국 세상을 위해 재조명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2025년 예언에 따르면 이 해는 단순한 사건의 해가 아니라 점진적인 깨어남의 시기다. 충돌이 아닌 내면의 자각, 무력감이 아닌 진실의 등장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시기. 모든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지만 분명하게 흔들림 없이 다가온다. 그렇게 청화 비전은 과거에서 온 문서이자 미래를 향한 거울이 된다. 소리 없이 시작된 연결의 움직임은 어느덧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확산된다. 청화 비전은 이 깨어남의 시기에 오래된 권력들이 마지막으로 통제를 되찾기 위해 펼치는 부드러운 조작을 묘사한다. 감미로운 언어, 산란한 손짓, 그리고 약속이라는 이름의 올가미. 그들은 포용하는 척하지만 속내는 지배에 가깝다. 그러나 시대는 그들의 손을 벗어난다. 에너지의 중심이 바뀌었고 흐름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 이제 강은 예전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변화를 억누르려는 모든 시도는 오히려 전환의 불가피함을 입증할 뿐이다. 한편은 외함을 고수하며 제자리를 지키려 하고 다른 한편은 보이지 않는 진실의 끌림에 따라 묵묵히 나아간다. 한국의 전역은 군사력이나 수치, 조약 따위에서 기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 수많은 세월 동안 쌓아온 존중과 일관성의 축적에서 비롯된다. 누가 보지 않아도 지켜온 약속,
잊히지 않은 기억, 무너뜨릴 수 없는 태도. 얀키즈는 이것이 곧 다가올 세계의 근간이 된다고 말한다. 그것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에게서 자발적으로 지워지는 신뢰다. 그리고 판단도가 마침내 하나가 되는 날, 지구의 중심 진동이 이동한다. 그것은 거대한 진음이 아니라 섬세한 지류의 변화이다. 감지하기 어렵지만 되돌릴 수 없는 전환. 그날 제국들은 중심에서 밀려났음을 깨닫게 된다. 세계는 그제서야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것이다.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가졌는가? 다 아니다. 누가 중심으로 영감을 지는가? 누가 지배하는가? 다 아니다. 누가 더 짙은 신뢰를 얻는다. 이러한 전환의 시기 속에서 작은 존재가 위대해지고 오랜 침묵이 새로운 언어가 되며 분열된 조각들이 질을 밝히는 등불로 떠오른다. 이 문서는 불안이나 영광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본질을 다시 보게 만드는 거울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를 지탱하고 있다. 그러므로 2025년이 되면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수도와 권력의 중심만을 향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조용한 제스처에, 재래의 순간들에, 그리고 마침내 북과 남을 잇는 다리들에 주목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는 힘의 충돌이 아니라 조용한 다시 만남으로 시작된다. 청와 비전은 맹심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눈을 뜨고 세상을 관찰하고 속삭인다.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작은 조각들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고 오래전 이름 없이 기록되었던 문장의 파편들이 지금 우리 앞에 현실과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 진정한 혁신은 외적인 권력이 아니라 정직함과 진실성, 그리고 깊은 영혼에서 비롯된다. 2025년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단지 연도의 상징성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의 흐름 사이에서 역사의 리듬이 전환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듯했다. 반대국들은 자리를 보존했고 기술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대신했고 모든 전략은 신뢰보다 계산 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균열이 생긴다. 눈길조차 주지 않던 가장자리에 위치했던 상처 입은 땅 한복. 아직 분단된 채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의 내면이 눈을 뜬다. 청와 비전은 이 전환을 소리 없는 바람으로 묘사한다. 외침도, 전쟁도, 명령도 없다. 단지 한 민족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무언의 울림만이 존재한다. 수십 년 동안 무너뜨리지 못한 본질. 세계는 이 조용한 진동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다. 예언은 문이 열린다고 말한다. 열쇠로 푸는 문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으로 안에서 열리는 문이다. 이제 변화는 거대한 연설이 아닌 작은 몸짓들 속에서 나타난다. 기억을 공유하는 눈빛, 말없이 건네는 용서, 그리고 고통을 함께 품으며 만들어지는 새로운 다리. 청와 비전은 경고한다. 이 조용한 움직이나 과거의 제국들이 이기감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영토가 아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한 국경의 재조정이 아니다. 지대의 언어가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통제는 더 이상 힘이 되지 못하고 외형은 진실을 대체하지 못한다. 이제는 존재 자체가, 깊이가 일치된 삶이 새로운 기준이 된다. 과거의 권력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약속을 내밀고 제안을 보내며 설득하려 애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손에서 빠져나간다. 반은 이미 다른 길을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 비전은 단언한다. 작다고 여겨지던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작지 않다. 분리된 줄 알았던 나라는 이미 하나다. 말이 없던 나라는 이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단지 한 나라의 재편이 아니다. 전 세계적 인식의 재구성이다. 세계는 다시 묻기 시작한다. 진짜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고대의 문서는 한반도만이 아닌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또한 섬세하게 담아낸다. 과거, 이 땅을 단순한 전략적 발판으로 여기던 나라들이 이제는 멈춰선 채 묻기 시작한다. 그들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수십 년의 분열을 어떻게 깨어냈는가? 어떻게 외부의 강제 없이 내면에서부터 다시 일어섰는가? 이 질문들은 지대에서 이해로, 위심에서 존중으로 방향을 바꾼다. 청화 비전이 도달하는 정점은 순환의 역전이다. 중심이라 여겨졌던 것이 점차 무게를 잃고 경계라 여겨졌던 곳이 시대의 맥박이 되는 순간, 그 변화는 힘이나 명령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것은 가장 희귀한 가치, 진정한 존중에서 태어난다. 한국은 이 변화 속에서 말을 지르고 행동으로 대답한다.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고 단한 정직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세상은 탈진한 눈으로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비치는 거울 하나를 발견한다. 아직도 말에 무게가 남아있는 곳, 역사가 기념이 아닌 기억으로 간직되는 곳,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 않은 땅. 문서는 이 울림이 국경을 넘어 연결된 공명을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한반도의 치유와 통합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기억의 불씨를 일으킨다. 그들은 묻는다. 이제 우리도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는가? 이 질문은 단지 땀의 위치가 아닌 영혼의 자리를 향한 갈망이다. 이 순간 예언은 가장 뚜렷한 목소리를 낸다. 세상은 외부의 힘에 의해 바뀌지 않는다. 단 하나의 민족이 깨어남으로써 세상의 방향은 전환된다. 그리고 그 깨어남은 모반할 수 없다. 복제될 수 없다. 그것은 진실한 고통과 인내, 그리고 세월을 넘어선 믿음의 결과다. 이 지점에서 청화 비전은 한 시대의 해체와 다음 시대로의 이행을 묘사한다. 과거의 거대한 제국은 그 높은 성벽 안에서 빨리 움직이지만 외로운 존재가 된다. 부유하지만 단절되어 있고, 말은 넘치지만 들리지 않으며, 성장하지만 아무도 뒤따르지 않는 내알이 없는 악자. 이는 단지 특정 국가의 쇠퇴를 그린 것이 아니다. 한 문명의 서사가 그 한계를 드러낸 장면이다. 수치와 계산 위에 세워졌지만 영혼이 절여된 시스템. 그것은 잠시 동안 작동했지만 한 민족의 조용한 각성이 세상에 전혀 다른 길이 존재함을 상기시키는 순간, 들연은 시작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서는 독자를 더 크고 넓은 예지의 지평으로 이끈다. 한반도의 통일은 결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문명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지점이다. 그 순간부터 지구의 중심축이 조용히 이동하기 시작한다. 이제 세상은 무기나 조약이 아닌 존중과 증시, 일관성이라는 가치에 응답하기 시작한다. 한국은 수수께끼가 아니다. 오히려 시대의 전개에 선등불이 된다. 말보다 행동으로, 압박보다 포용으로 존재하는 당신은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세상에 다시 일깨운다. 이 전환은 단지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시간선에서 미세하게 끊어지는 새로운 선이다. 전쟁도 혁명도 필요 없다. 변화는 조용하게,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이 스며든다. 청화 비전은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한다. 땅은 닿지만 발소리는 다르게 울린다. 시간은 흐르지만 더 이상 같은 방향이 아니다. 그리고 침묵을 들을 줄 모르는 자는 이 시작을 놓칠 것이다. 이것은 왕좌의 교체가 아닌 기준점 자체가 바뀌는 새로운 질서의 탄생이다. 소음 속에 사는 자는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으로 듣는 자에겐 분명한 에너지의 차. 속도가 아닌 깊이, 통제가 아닌 연결,
독점이 아닌 공동체로의 이관. 하나라는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짊어진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그 치유의 과정을 통해 세상을 일깨우는 존재가 된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이들이 진실로 말하기 시작하고, 지도자는 전략보다 일관된 삶의 무게로 드러난다. 민족의 영혼은 다시금 자기 길을 선택하는 힘을 되찾는다. 그 사이 오래된 제국은 서서히 자신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한다. 겉은 여전하나 속은 텅 비어간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감탄하지 않는다. 더는 그들을 모반하지도 않는다. 존중. 가장 조용한 짐이 세상의 가면을 틀게 한 것이다. 그리고 고문서는 말한다. 이제는 말해지지 않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들 많은 곳. 진짜 동계는 외연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다. 영혼의 붕괴. 이것이 바로 새로운 클라이맥스다. 승리는 타인을 꺾는 데 있지 않다. 자기 안에 오래된 허산과 마주하는 데 있다. 한국의 통일은 보이지 않는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문장이다. 이제 지혜는 다시 질이 되고 뿌리는 잎보다 깊이로써 세상을 이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문턱 앞에 서 있다. 마침내 본질이 중심이 되는 시간이 도래했다. 이 흐름은 시작부터 특별했다. 이름도 저자도 배경도 알 수 없었던 한 잔의 오래된 양키지. 하지만 그 안의 문장들은 마치 오늘을 위해 기록된 듯한 예지를 품고 있었다. 청화비전은 단순한 사건의 목록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꿰뚫는 통찰, 인간의 내면을 향한 속삭임, 보이지 않는 순환의 법칙을 밝혀온 기록이다. 이 문서는 정밀한 상징과 명확한 연도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하나의 궤적 위에 놓았다. 그 중심엔 오랫동안 나뉘어 있었던 한 민족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재해는 단지 국경의 사건이 아닌 영혼의 정화로 제시되었다. 그 순간 세계는 오래 잊고 있던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무엇이 이 세상을 진정 지탱하는가? 답은 크지 않다. 단지 정직한 약속, 깊은 존중, 거짓 없는 연결. 오래된 체계가 흔들릴 때 새로운 시대는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지쳐진 말의 무게, 잊히지 않은 이야기의 에너지, 고통을 뚫고 솟아난 조용한 지혜. 이 모든 것이 지금 시대를 다시 쓰고 있다. 청화 비전은 말한다. 세상을 바꾸는 건 한 민족에 깨어난다. 그리고 그 깨어나는 소리의 폭발이 아닌 바람처럼 시작된다.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을 흔들고 잠든 것들 안으로 새로운 진동을 불어넣는다. 이미 시작된 이 흐름을 느낀 자라면 당신은 알고 있을 것이다. 시대가 전환되었으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본질 앞에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다. 이 새로운 시대는 뿌리 깊은 내면에서 자라날 것이다. 만약 이 예언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지금 마음속에 이렇게 증언해 보세요. 나는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느낀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분명 무언가가 당신을 이끌어 이곳에 오게 했겠지요. 그러니 아직 떠나지 마세요. 다음 여정은 이미 이 화면 속 어딘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은 당신을 더 깊은 계시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 클릭하여 의식의 뿌리로 향하는 길에 계속 걸어가세요. 왜냐하면 진실은 이제 마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니까요.